김중수 한은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미세하게 변화시켜야 하며 부동산 가격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 정책으로 시장의 급변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금융권이 보유한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 잔액은 전체 1.8%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기소 사건과 직접 연관된 증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200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은 대우자동차 판매에 대해 채권단은 최종 부도 처리되더라도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납부해야 됩니다. 근로자의 고용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과 벌목업은 예외로 지금처럼 1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선입니다. 골드만 폭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 현재 우리 증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1.5% 가까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은 좀 부진합니다. 상승하고 있지만 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0.5% 정도, 0.6%까지 이 상승폭을 점차 확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반등폭이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이 목재 쪽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넘어서면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보유한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시티그룹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 발표가 있었고요. 또 경제지표 개선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도 골드만 쇼크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11포인트나 오른 1716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9포인트 오른 1714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중에는 1721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1710선 이상은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이상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84억 원 사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만큼은 아니었지만 골드만 쇼크에서 벗어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제보다 7포인트 오른 510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포인트 오르면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긴 했지만 그래도 500선 이상은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51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홀로 사고 있는데요. 개인이 74억 원, 기관이 46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56억 원 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2원 30전 내린 11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 자동차 업종이죠. 3%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고 금융업종인 신한지주 오늘 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약보합에 있고요. LG화학,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주인 현대모비스까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2% 오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1%, 태용도 1%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와 소디프 신소재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네오위즈게임즈도 오늘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테마업종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골드만삭스 여파에서 충격에서 벗어나서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어제 금융업종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금융이 1% 올랐습니다. 신한주주 1% 역시 올랐고요. 현대해상과 SK증권 역시 1% 올랐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에도 호재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조만간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GS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관련주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1%, GS건설 역시 강보합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4%, 금화산업과 남광토건 역시 강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로호가 6월 9일을 2차 발사 예정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우주항공산업 역시 올랐습니다. 세트레가이 3%, KSP 3% 역시 올랐고요. 피트로테크 6%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자동차주들이 골드만삭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지켜내면서 꼿꼿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역시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가 3%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1%, 기아차 역시 1%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개인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여기에 또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현상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정도 오르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어제 낙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어제의 충격에서는 다소 좀 벗어난 듯 보이지만 우선 시장에서의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는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충격이 다소 좀 희석된과 동시에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좀 진정되고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등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투자 주체별로 살펴볼 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집중됨으로써 다소 좀 추세 복귀에 대한 신뢰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낙폭이 컸었던 지수 관련주, 특히 최근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충격이 다소 좀 컸었던 이 수출주를 중심으로 어제에 이은 어떤 환율 반등의 모습에 따라 우선 가격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어떤 여파가 어디까지 전개될지 또 최근까지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가격의 복원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서 우선 추세 연정에 대한 모멘텀은 다소 좀 부족한 가운데 전개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제가 앞서 질문을 좀 드렸지만 이미 낙폭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저조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좀 많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오늘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겠지만은 우선 반등의 폭이 다소 좀 제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등장했었던 재료들이 단 하루에 소멸될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의심이 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늘 마감 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재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우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재등장 가능성 자체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골드만삭스의 어떤 기소와 관련된 내용 부분 등이 시장에 제기가 되었고 이것이 다소 좀 무마되는 듯 보이지만 이틀 후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 규제안에 대한 어떤 기조연설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거론될 수가 있는 만큼 완전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말까지 그리스의 만기 도래 채권 규모가 약 100억 유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이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에 대한 어떤 시장 의문 등이 다소 시장에서는 어떤 센티먼트에 대한 부담을 지울 수가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오늘 마감 전략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주식 비중을 확대한 가운데 어떤 오늘의 반등에 대한 어떤 지속력을 기대하는 어떤 적극적인 사재에 대한 마감 전략을 갖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통신이라든지 종이 목재 이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업종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시장에서 그동안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종이 목재, 통신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우선 어떤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업황 내에서 특별한 시장 뉴스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스타일 관점에서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를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낙폭 과대주들의 경우 어떤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런 소외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통신과 유틸리티, 음식료와 종이 목재 등과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나 이는 어떤 절대 수익률의 관점보다는 시장 대비 덜 빠질 수 있는 상대 수익률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떤 이런 스타일적인 시장 접근 전략을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골드만 악재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인가요? 미국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되기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이렇게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 골드만삭스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전한 것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기소결정회의 때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또 엇갈리면서 그런 상황이 이번 일이 증권거래위원회가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질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일방적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골드만삭스 주가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골드만삭스 당사자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다른 회사의 이름이 또 거론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BOA나 JP모건, UBS 등의 투자은행이 비슷한 거래로 또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들 주가가 약세를 보인 점이 악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거보다는 이번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장 스스로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했다. 어제의 모습은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거론된 투자은행들이 종가는 약세였지만 모두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보다 이제 더 실질적으로 시장 흐름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던 실적에 대한 과열 양상이 해소되었다는 점, 이 점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CT그룹이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악재 이전 주가를 완전히 회복을 하는 모습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한 구글 실적 발표 때 나왔던 시장의 기대치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또 추가적인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치, 위스퍼 넘버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였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시장 예상치보다 자꾸 높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이제 실적 시즌에 오히려 이제 호재성이다, 호재성 제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예정된 골드만삭스 실적하고요, 내일 아멕스, 모레 모건 스탠리 등의 이제 금융지 실적과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도 예전보다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과열 때 나타났었던 하락이 미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골드만삭스 악재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재들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거든요. 중국 증시 실제로 어제 4% 넘게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긴축이라든지 위엔화 절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함께 짚어보죠. 예, 어제도 부동산 시장 긴축 조치가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도 또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으로 또 긴축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약간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0.4%까지 상해 증시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5% 가까이 하락을 했었던 상해 증시가 그나마 오늘 장 초반보다는 지금 상황이 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 초반에는 1% 넘게 하락을 했었으니까요. 중국 쪽에서 어제 나온 부동산 관련한 긴축 소식만으로 보기에는 더 안 좋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긴축이나 계속 거론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 등의 요인이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안화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 예상해왔던 시기를 이미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주변 아시아권 통화가 이러한 영향으로 이미 상당폭 절상이 된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정작 당사자격인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계속 절상 시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아전 통화뿐만이 아니라 유가나 경제 지표의 흐름 등을 좀 감안을 해도 보통 위안화 절상 시에 나타났었던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안화 절상 시기에 나타났었던 유가 상승이나 미 국채 금리의 상승 같은 모습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안화 절상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 말고도 이제 중국 내 지표를 보아도 이제는 위안화 절상이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 이런 것보다도 자국 내, 중국 내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명분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이미 그 수치가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부동산 가격과 더불어서 수입 물가도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이미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 안정 차원에서도 통화 절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시기들을 좀 평가를 할 때 5월 1일에 상해 엑스포 시작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해 엑스포 이후로 가면은 이제 너무 멀게 되고요. 또 기간 내에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미 상당히 커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한 긴축이나 통화절상 가능성이 계속 중국 증시 압박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기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이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 번 저희가 살펴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우리 증시에 보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위안화 절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이 한국 원화가 같이 절상된다 이 점이죠. 전체적인 수출입 상황이나 수출 기업의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하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이미 먼저 선반영을 했고요. 최근에 상당폭 절상이 된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업종별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 비교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이전의 위안화 절상 시기였던 2005년하고 비교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는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원화 절상 요인을 제외하고서 중국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따져보면 그 당시에 2005년 당시에는 산업재 업종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났었고 IT 업종 같이 이제 소비재 쪽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산업재 쪽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화학, 기계, 조선, 운송업종은 중국의 내수 확대하고 또 투자 사이클을 감안하면은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소비재, 특히 한국의 이제 주력 업종이죠. IT 업종 쪽이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 점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과거에는 환율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 요인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 점 외에도 대중국 수출 비중에 있어서 IT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위안화 절상 효과가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원화 절상 요인으로 중국 이외에 여타 국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 요인을 중국 내수 시장에서 커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IT 역시 과거의 상황처럼 악재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악재로 반영될 IT 업종까지도 중립적이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중국 위안화 절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확실성이 불안 요인일 뿐이지 실제로 그 이유는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주 중반부쯤에 IT 쪽에 한번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요. 이제 또 중반부로 넘어가죠. 이 IT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내리시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약간 좀 불안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자꾸 예를 든다면은 저 정도 가격이면 매수를 하고 싶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 가격을 사는 것도 있지만 시기를 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같이 시기적으로 주도주도 없는 상황에서 주도 매수세도 이렇게 없는 상황,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수세가 실종된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만 싸다고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시기적으로는 접근을 했고 가격도 접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조금 더 늦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꽤 나오고 있죠. 이분께서 오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 엑스파일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매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골드만삭스 사건에 대해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상승 성공한 이제 미 증시의 그 상승 영향력으로 인해서 전일의 강한 하락세에 대한 반발 상승 흐름으로 재차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다시 점차 살아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도 적극적으로 이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들 쪽에서는 여전히 이 펀드 환매라든가 이런 기관 중에서 이제 투신 쪽에서의 순매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여전히 분위기는 순매도 쪽으로 기관이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53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2,600억대의 좀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2,40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뭐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166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쪽 이런 쪽은 이제 그 매도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38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9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을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흥미로운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기아차라든지 뭐 우리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금융이라든지 외국인들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많이 사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이 팔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그 외국인들 순매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은 이제 금융주들이 골고루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게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사는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21만 4천 주, 뭐 금액상으로 상당히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KT 쪽도 좀 많이 사고 있죠. 48만 9천 주를 지금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호남석유라든가 그리고 이제 LG이노텍,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 매수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하는 종목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이제 상당히 좀 순매수를 했던 부분이 좀 포진이 돼 있는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제 순매도하는 쪽에서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화면상에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금액상으로 삼성전자를 상당히 좀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포스코라든가 삼성화재 그리고 LG, 효성 쪽을 상당히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효성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효성 이제 세무조사 관련해 가지고 특히 또 많이 빠지는 뭐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재편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 움직임입니다. 기관들도 역시 전기전자 쪽이라든가 이제 중공업 쪽을 상당히 좀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상승률로 봤을 때 4%가 넘죠. 4.8%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이 금액상으로도 이제 상당히 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쪽도 이제 계속해서 순매수로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서 1위의 그 흐름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뭐 6%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 21만 주 가량을 집중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매도하는 종목들 뭐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익 실현 개념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익 실현 차원에서 순매도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고 6만 6천 주 금액상으로는 1위로 지금 등극이 돼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우리금융, 호남석유, 기아차 이런 쪽은 이제 최근에 업종에 이제 그 순환매 차원에서의 선도를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울러 그 동시매수 쪽인데요. 동시매수 쪽을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그 상승률이 큰 종목들 집중해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공이 강하게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70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50억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도 상당히 좀 수량으로는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17만 주 이상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1만 주 정도를 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금액상으로 비교를 해본다 이러면 외국인이 40억, 기관 쪽에서 26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 STX 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케미칼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좀 많이 매수를 했던,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매수를 했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 매도 물량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포트폴리오 조정, 이익 실현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지도가 개편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하면서 또 모멘텀도 갖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5개, 6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KT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KT가 그동안의 그 움직임이 하방 쪽으로 맞춰지다가 오늘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률도 3%대로 1,450원 상승을 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은행주들 여전히 지금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은행주가 이제 그 수익률 키 맞추기가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상승에 대한 한 탄력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일단은 5일선 추세선 따라서 계속 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 우리가 관가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일 말씀을 드렸던 이제 현대차 부분입니다. 현대차 부분도 여전히 현 국면에서는 매수 국면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해상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이 종목군들 중에서 하나만 꼽죠. 넘버원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넘버원 종목으로 이제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가는데요. 이 현 국면 자체는 차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60일선에서 십자봉으로 해서 일단 하락 패턴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오늘의 장대 양봉을 통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월 5일 날에 15만 7,500원 부분에서 저점까지 11%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종합지수의 그 조정 자체는 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SDI의 가격 조정은 현재로서는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모멘텀 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60일선 지지의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14만 3천원 부분까지 14만 3천원이 현재가인데요. 14만 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5만 5천원까지 봅니다만은 15만 원에서 15만 5천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1차 매도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손절가 부분은 좀 낮게 잡죠. 이러한 모든 부분이 무너지는 200일선이 하회하는 13만 5천원 부분에서 현금화 하시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I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참 많은 종목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통신주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하고 있는 종목이죠. KT가 최근의 흐름이 조정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랠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선 데이터 시장의 성장과 내부 비용 절감 또는 구조조정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이폰 출시로 통해서 스마트폰 초기 주도권을 확보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은 전자책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T 현재 흐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런 시점이고요.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48,000원을 넘어서면 강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난 1월 고점이었던 한 5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거로 예상이 되고요. 통신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그 성장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횡보세 내지는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그 월봉상 보시면 1998년도, 2000년도에 20만 원까지 오르고 나서 이렇다 할 상승이 없었죠. 최근의 움직임은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 아닌가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통신혁명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심 있게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신성 FA인데요. 실적 호전주로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역시 대세는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최근에 그 주가의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오면서 특히 최근에 그 대량 수주를 계속 따내면서 올해 실적 호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거로 예상이 되는 회사죠. 신성 FA. 물론 지금 따라붙긴 어렵겠고 혹시 그 준비하신 분이라면 뭐 고점 매도하시라는 전략에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삼형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필름 쪽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이 또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흑자 전환이 되면서 대규모 흑자를 내는 그런 회사고요. 산업용 필름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삼형화학입니다. 최근에 박스권 고점이었던 15,000원을 오늘 장중에 한번 돌파를 해봤는데요. 차익 매물에 밀리면서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향후 급등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T, 신성 FA, 삼형화학 이렇게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신성 F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개를 받았고 목표가를 이미 훌쩍 뛰어넘어서 40%가 넘는 수익을 거두기도 했죠. 이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골라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부담이 없고 최근에 실적 호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76억 정도 순익을 거둔 삼형화학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점이 혹시 되는지 여부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하이브리드 필름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개발의 성공 시에는 대량의 교체 수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4,3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14,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에서 시작됐던 가격 14,000원 정도의 지지라인을 보시고요. 또 15,000원대를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랠리가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당분간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횡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5,000원대를 넘어서면 한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실적을 대비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좀 중장기적으로 25,000원 정도 보시고요. 현재 14,000원 초반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이 부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성, 어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7.3% 오르고 있고 수익률 자체도 7% 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수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짧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수성은 일단 4,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고요.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주들 저점 눌림목에 사시면 수익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테마만 볼 것이 아니고 향후 소형 전동 지게차 부분에서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서도 향후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성은 장기적인 가점이라면 4,500원의 돌파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직전 고점의 돌파에 실패시는 전량 매도하셔서 일단 변동성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 돌파를 못할 때는 과감히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백룡승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샵 5588번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48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6,220원에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덕전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대덕전자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관련 테마주로서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휴대폰 및 네트워크용 뭐 PCB라 그래서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로 아마 투자하신 분께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일단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시는 가격대 자체가 지금 여기 뭐 올 4월 초 정도 될 텐데 이 부분이라고 될 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뭐 사셨을 것 같을 경우는 일단 하락을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이 나올 시에 좀 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좀 손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은 일단은 뭐 보시면 좀 약간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종목 자체가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 테마가 불 때는 분명 올라갈 것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 관점, 어떻게 보면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 판단이 들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뭐 지금 5,920원을 오늘 현재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6,220원에 굳이 팔 필요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 부분 자체가 보시면은 5,500원 부분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5,500원 부분 보시면은 일단 곧 5,500원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매물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매물대가 깨질 것 같을 경우는 전 부근인 어떻게 보면 5,000원대까지도 깨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실적 자체가 최근 자체, 뭐 이 종목을 좀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며칠 전에 추천한 증권사 애널의 의견을 들으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떻게 보면 좀 답변을 좀 보면은 뭐 인건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좀 낮아질 전망이 크다.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거든요. 네. 일단 투자자분들께서 다른 분 하실 것 같을 경우도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일단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라서 그 자체가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약간 힘들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5,500원이 깨지지 않을 시에는 홀딩을 하셔가지고 네. 6,200원이면 한 5% 정도 이상만 상승하면 좀 어떻게 보면 바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좀 6,200원 이상에다가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만약에 5,500원 깨질 것 같을 경우는 뭐 과감하게 좀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6,22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약간의 손실을 입으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워도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좀 버티다가 네. 5,500원을 하향 이탈할 시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8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두산중공업 지금 가격대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좀 손실을 입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2% 내리고 있긴 하지만 87,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까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고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혹은 테마주일 수가 있고 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면은 산업으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88,600원이 되겠죠. 그 사신 가격 대비해서 한 2, 3%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87,000원대에서 91,000원, 92,000원대를 박스권을 왔다 갔다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86,000원이라든지 85,000원대가 깨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절이라든지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테지만은 아직까지는 차트상에 보이시더라도 좀 간단히 좀 땡겨 보면은요. 보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9만 원대까지도 뭐 바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중동적 화력발전소 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굳이 손절이라든지 매도 타이밍은 좀 아니시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근데 일단 뭐
87,000원대에서 지금 박스권 하단이 강력하게 지지가 되시 양봉이 하루 이틀 더 뜬다는 전제가 될 것 같은데 양봉이 좀 어느 정도 뜬다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저기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도 가능하신데 뭐 추가 매수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5% 혹은 8% 혹은 10%라는 손절 라인이라든지 추가 매수 라인이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2, 3% 정도 마이너스 뭐 물론 마이너스는 좀 가슴이 좀 아프실 수도 있지만은 큰 마이너스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시면은 9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산업적으로 그렇고 앞으로 장이 상승장으로 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더욱 정확한 해답을 내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뭐 어느 정도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일단 비중이 지금 30% 정도 있으신데요. 일단은 뭐 비중이 어느 정도 대형주 비중이 이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비중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은 대형주에서 뭐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로서 많이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85,000원대까지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시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한번 살펴봤습니다. 6666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6이 4개네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43,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5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 지금 시청자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대덕전자에 이어서 이번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손실이 약간 있으신 상태예요. 일단 뭐 1,000원 정도 마이너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LG 디스플레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일단 최근에 실적 발표 예정이 좀 있고요. 일단 실적 상승에 따른 뭐 LED 패널에 대한 비중 증대 그리고 LED 산업 자체가 앞으로의 충분히 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오늘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는 뭐 2분기에는 20%, 3분기에는 30%, 4분기에 40% 이상의 LED 매출 비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형주고요. 만약에 장이 빠지게 되면은 뭐 41,000원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좀 있긴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황상으로는 대형주가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자동차라든지 IT 위주로 일단 뭐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43,000원대 부분까지는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스권 자체가 전고점이 44,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44,000원 부분까지 도달을 할 시에는 사실은 반 정도 수익 비중에 대해서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44,0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할 시에는 저희 반 정도 매도한 물량에 대해서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대형주죠. 지금 손실이 약간 있으시지만 실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지금 막 또 얼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요.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44,000원 선까지는 한번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44,000원 선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이 절반을 다시 보유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0642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4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실이 꽤 있으십니다. 현재 주가가 36,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와 차이가 거의 6,000원 가까이 나고 있거든요. 좀 비중도 40%나 가지고 계시고요.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진로 같은 경우에는 참이슬 등 이제 국내 소주업체 1위 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내수주라든지 하지만 지금 시황에서 보면은 만약에 장이 어느 정도 밀릴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면은 내수주라든지 소비주 정도에 쏠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42,000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42,000원 부근이면은 아마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서 뭐 1월 사이에 눌림목이 있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거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아마 이제 공모주라든지 최근에 신규 상장 물량이 나오면은 뭐 앞으로도 매매를 하실 때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좀 보시고 매매하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상장을 받은 물량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증권계에서 나오는 말은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 물량 소화가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42,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라는 그 리스크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다음 분기가
된다, 다다음 분기가 된다는 주가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긴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은 지금 뭐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시장 판단 자체가 매수주로서 좀 쏠리고 있고 앞으로 뭐 불황이라든지 그런 게 계속이 될 수도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소주를 좀 드시는 경우도 좀 있을 테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주가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 가끔 정도 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강하게 반등을 할 시에 일단 아직까지는 매물대 자체가 있기 때문에 36,500원, 37,000원 부근대에서 돌파하기는 어느 정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수주 쪽으로 매기가 쏠릴 때 한 번 정도 강하게 5%, 뭐 7% 상승이 있을 때는요, 물량을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게 아직까지 손절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뭐 종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도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서 종목을 좀 줄이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내수주이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현 가격대가 손실이 좀 있으시지만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실망은 하시지 말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진로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IM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1,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IM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이분 역시 좀 손실이 약간 있으신데 일단 오늘은 2% 가까이 오르면서 그래도 이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IM 한번 살펴보죠. 일단 뭐 지금 테마주들 같은 경우 LED 관련 테마, 조명 관련 테마주들인데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뭐 앞으로 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눌림목이 길시에 뭐 10,000원 초반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눌림목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급상승한 좀 뒤로 좀 보면은요 급상승한 부분 작년 12월부터 어떻게 보면 올해 1월 고점까지 6,000원대에서 2배 이상이 뛴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2배 이상이 뛰어가지고 중간에 눌림목이 있어가지고 일단 들어갔다 생각까지는 좀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매매하실 때는 손절은 필수라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10,000원대가 어떻게 보면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0,000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좀 뭐 7,000원대 부분까지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매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기간 쪽에는 거의 나온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좀 약간 아쉽지만은 네. 반등 시에 손절을 하시는 전략이 좀 가장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손절이라면 그러면 지금 현 가격대에서 바로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일단 더 뭐 기다릴까요? 오늘은 좀 양봉이 떴기 때문에 네. 한두 번 정도 양봉이 더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5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1,250원까지는 한 번 정도 좀 걸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근데 지금 가격대 9,530원 가격대에서 오늘 저점이 어제 저점이 보시면은 일단 뭐 9,300원 정도 되는데요. 9,300원대가 깨질 때에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LED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LED 조명에 관련해서 뭐 시장 반응이 좋아질지는 아직 확인이 되진 않은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건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많이 빠졌는데 그냥 두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투자랑 투기를 비교를 하실 때는 아시다시피 목표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만약에 빠졌을 때는 몇 %까지 빠졌을 때는 내가 바로 손절하겠다. 뭐 그냥 작은 걸로는 8%에서 어떻게 보면 10% 정도로 일단 시장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일단 5% 정도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네. 손절 라인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 저점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저점 부분이 지금 8,700원 정도. 좀 되고 있는데요. 8,700원이 깨질 때는 당연히 주저 없이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에 8,700원 지지가 됐었을 것 같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10,000원대 부분까지 도전에 대한 전략을 좀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종가라든지 내일 종가까지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좀 살펴보시고요. 일단 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주저없이 좀 손절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그리고 약간 그게 아쉽다 싶으시면은요 일부 손절을 통해서 다른 종목 매매하셔가지고 교차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에 마이너스 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메우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오늘 내일 정도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저점이 깨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일단 시간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동시효과 곧 돌입합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PS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7383님께서 올려주셨고요. 5,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60%나 가지고 계십니다. 뭐 단기, 중기로 뭐 나눠서 분석 좀 부탁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전력기기 사업용 이제 계량 계층 및 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 그리드 관련의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주 자체는 미국에서 혹은
혹은 정부에서 스마트 관련에 대해서 지원이 나왔다 할 때만 단기적으로 뭐 상한가 혹은 10% 이상 상승, 혹은 만약 그런 그 지원의 규모가 처음 어떻게 보면 생소한 혹은 시장 반응 대비해서 규모가 컸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상한가를 더 가지만은 그 이미 시장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규모 자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주가 자체 4,740원이고 투자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5,050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 한 5% 정도 있는 마이너스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5,000원대 부근대에서는 매물대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저점이 계속 하향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힘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4,700원대 혹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 저점 부근이 4,300원대까지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4,300원대에서 어느 정도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4,300원을 하향 이탈할 시에는 주저없이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모레도 혹은 다음 주든 만약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정보 혹은 미국에 대한 훈풍이 불게 된다면은 아마 7% 이상 뭐 8%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뭐 이번 달 안에는 좀 없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가가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작은 종목 어떻게 보면 좀 건드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매수에 좀 힘입은 건 약간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뭐 일단 분량 자체가 좀 60%이기 때문에 좀 많은 게 좀 가슴이 좀 아픈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좀 5,000원대에서 상향할 것 같을 경우는 전량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5,000원 강하게 이탈을 할 시에는 물론 뭐 아시다시피 저는 고점 부분 6,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인데 네. 3월 달에 대한 이 그 6,000원에 대한 주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그리드 붐이 가장 많이 불었을 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4,400원 혹은 지금 4,700원이 무너질 시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정도 뭐 손절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PST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한번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현대모비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뭐 현대모비스요. 네. 대형주로 오늘 또 네, 대형주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장에 대한 매기 자체가 상승세로 좀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같은 자동차 관련주를 뛰고 있고요. 네. 일단 뭐 현대모비스에 대한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뭐 4개월 정도만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일단 최근에 주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14만 원대 정도에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혹은 16만 원 정도 박스권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에 대한 것과 혹은 분기당 300억 원에 이루는 영업권 상각에도 불구하고 뭐 반조립 제품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수출 호전이 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6만 원대에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할 시에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일단 17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매수가로는 일단 15만 8천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오늘에서 조금 빠진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자료를 만들 때는 16만 원 이하 15만 9천 원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15만 8천이란 가격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갭을 메우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주가가 갭을 떠서 상승을 했을 것 같을 경우에는 갭을 메우고 상승을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주가 상승분에 비해서 네. 모비스는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좀 뭐 순매수 상세를 보시더라도 최근까지 외국인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0거래 연속 하루 빼놓고는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장이 열리고 좀 더 주가가 추가 상승세로 열린다면은 16만 원에서 뭐 17만 원 전고점 부근이 17만 원 이상대까지 충분히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로는 지금 뭐 15만 원대가 깨지게 된다면은 네. 일단 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모비스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고요.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1.3% 정도 오르면서 지금 마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